지금 아직까지는 대법원에서 또다시 심리를 하겠다 이런 얘기 없는 거 보면 만약에 결론이 나온다면 빠르면 한 일주일 내, 2주 내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말씀? 네, 이제 대법원은 선고를 할 때는 선고기를 지정을 하게 될 것이고요. 만약에 추가 심리를 할 경우에는 추가 심리기일을 지정을 할 텐데 아직까지 이제 추가 심리기일은 지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두 차례 전화 심리를 통해서 이미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고 판단하면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대선 전에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배제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전원 합의체 판결의 경우에는 뭐 대법관 전원이 합의해서 일치된 의견으로 결론을 내리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다수결입니다. 즉 의견 일치가 일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결론이 나는 것이고 그 판결에 이제 다수견과 소수견을 기재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충분한 기록 검토 및 심리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뭐 결론을 내리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시간이 짧아질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시고. 네. 그러면 이제 1심이랑 2심의 이제 결론이 좀 달랐잖아요. 한쪽은 유죄, 한쪽은 무죄였던 거잖아요. 대법원이 이제 어떤 과정,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 사건을 어떤 점에 주목하게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지네요.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심과 2심의 결론이 다른 사안들의 경우에는 비단 뭐 이재명 경선 후보 사건뿐만 아니라 이제 보통 사건의 경우라도 1심과 2심의 결론이 달라질 경우에는 각각 1심과 2심이 왜 결론이 달라졌는지를 좀 면밀히 살펴보게 됩니다. 즉 1심과 2심의 결론이 같았던 재판보다는 1심과 2심의 결론이 달랐던 재판을 좀 치밀하게 따져볼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렇겠죠. 예. 예. 특히 이제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1심은 이제 김문기 전 차장을 이제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 그리고 이제 백현동 용도부지 변경 관련해서 국토부의 협박을 받았다라는 발언 등을 유죄로 판단을 한 것이고요. 허위사실로 본 거죠. 그렇죠. 근데 2심에서는 이제 김문기 전 차장에 대한 발언은 어떤 행위에 대한 발언이라기보다는 이제 인식에 대한 발언에 불과하다. 기억이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백현동 용도부지 변경 관련해서는 협박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고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무죄를 선고를 했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대법원이 판단할 부분은 이제 이재명 후보가 했던 발언이 사실적시인지 의견 표명인지 이런 부분도 살펴봐야 될 것이고요. 예. 이제 1심과 2심의 판단 근거들을 이제 기존의 증거와 비교해 봤을 때 어떤 판단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될 것인데요. 근데 확률적으로 보자면 사실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항소심에서 치밀하게 1심 판단에도 불구하고 이제 무죄를 선고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항소심 판단이 1심에 비해서는 좀 더 충분히 심리가 됐다라고 판단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다만 이 허위사실 경포죄의 죄의 특성상 이게 1심, 2심 대법원의 판단이 매번 달라져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의 그 이제 친형 강제 입원 관련된 기존의 대법원 판결의 경우에도 이제 대법원 단계에서 판단이 바뀌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대법원의 판단을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기본적으로 1심과 2심의 판단 중에서 어떤 판단이 타당한지를 들여다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